안녕하세요. KGS 1단계 물리학 4차 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체 두 번째 시간으로 유체의 압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체 1단원에서 유체의 모든 부분이 정지해 있는 경우에 유체의 모든 부분은 정적 평형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따라서 같은 깊이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의 유체는 모두 동일한 압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깊이에 따른 유체에서의 압력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밀도가 로인 정지한 액체를 생각을 하고, 이 액체의 밀도 로와 그 점에서의 중력과 속도 g는 유체 내의 모든 곳에서 균일하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면적이 A이고 단면적이 A인 가상의 원통이 깊이가 여기 표면으로부터 D 에서 D 플러스 H까지, 즉 원통의 높이가 H인 가상의 원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모든 액체는 정지해 있습니다. 처음에 정지한 액체라고 했죠. 정지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원통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의 부분 어느 지점이라도 그 액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합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몇 가지 더 약속을 하면, 이때 이 원통을 약속했을 때 원통의 윗면이 받는 힘을 우리가 F1이라고 하고, 아랫면이 받는 힘, 여기 아랫면, 이 아랫면이 받는 힘은 F2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지한 액체를 생각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모든 액체는 정지해 있고, 따라서 모든 액체의 부분은 다 정적 평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알짜 힘이 제로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원통의 윗면에 작용하는 힘을 F1,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하면, 아랫면에는 F1에다가 이 사이에 있는 물기둥이 누르는 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F2는 F1 플러스 mg, 이 사이에 있는 물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힘을 압력을 통해서 나타내면 한 지점에서의 압력은 A분의 F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F1이라고 한 지점의 압력은 P1이 되고, 그 P1은 A분의 F1이 되겠죠. 따라서 F1은 P1에 여기 곱하기 단면적 A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2는 압력,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하면 P2는 A분의 F2가 되고, 따라서 F2는 P2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변을 단면적 A로 모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2는 P1 플러스 A분의 m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유체의 질량, 이 원통에 들어있는 물의 질량은 이 원통에 들어있는 물의 밀도와 부피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부피는 단면적이 A고 높이가 H이기 때문에 AH가 되겠죠. 그래서 P2는 P1 플러스 로의 AH, 이만큼이 이 유체의 부피가 되고 G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러면 위아래로 A가 약분이 되어서 날아가고, 다시 정리하면 P2는 P1 플러스 로G H가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아래쪽의 압력은 위쪽에서의 압력에다가 이만큼의 높이, 이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왜냐하면 유체의 밀도는 일정하고 중력과 속도도 어느 지점이든지 일정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값은 항상 일정한 상수가 되고 h만 변하는 변수가 됩니다. 만약에 이 표면, 액체 표면에서의
대기압을 우리가 P0라고 한다면 유체에서 깊이 H에 따른 유체의 압력은 P0 대기압에다가 로지 H만큼을 더해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수면에서의 압력을 P0라고 한다면 물속 깊이 H인 곳에서의 그 물의 수압은 대기압, 물 표면에서의 압력 더하기 깊이에 따른 로지 H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를 다시 설명하면 정적 평형 상태인, 즉 정지해 있는 유체 내부의 한 점에서의 압력은 다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저 깊이 H에만 의존하고 수평적인 크기, 위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다 이렇게 보면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죠.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 있는 높이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때 각각의 액체의 가장 윗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은 모두 무엇이 될까요?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모두 공기가 누르는 힘, 즉 대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각각의 액체의 가장 아래 바닥, 여기 아래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얘기한 압력은 그 윗부분에서의 압력에다가 뭐만 관계한다 그랬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깊이만 관계합니다. 물의 밀도 똑같고 중력가속도 똑같고 높이 H. 얘네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모두 높이는 다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같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의 압력은 모두 동일한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용기의 모양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모양과는 전혀 관계없고 액체 속에서의 깊이가 같으면 압력도 동일하다, 압력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의 깊이에 따른 압력을 살펴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장 윗부분, 여기가 바다의 표면이 되고 여기가 아래로 갈수록 수면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바닷물 속의 압력은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면 유체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대기라는 공기와 바닷물이라는 액체가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압력은 대기의 압력과 깊이에 따른 물이 누르는 힘, 즉 수압의 두 가지 압력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수압은 물의 압력은 깊이가 10m 깊어질 때마다 약 1기압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했을 때 10m 깊이에서는 약 수압이 1기압 증가하여서 대기압 1기압과 수압 1기압이 더해져서 약 2기압의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1기압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기압이라는 표현은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과 거의 같습니다. 엄밀하게는 1.013 곱하기 10의 5승인데 대략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을 우리가 1기압, 대기압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로지 H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을 기준으로 H만큼 내려갔을 때의 압력의 크기, 수압의 크기를 구해보면 물의 밀도가 1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가 10m/s 제곱, 그 다음에 10m 내려갔으니까 10m 이렇게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약간 이상한 걸 발견하시나요? 압력의 단위는 뉴턴/제곱미터 또는 파스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단위로 하면 세크 제곱이 계속 살아남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요령을 써서 가속도의 단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는 ma에 의해서 A의 단위는 M분의 F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M분의 F의 단위는 뉴턴/kg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m/s 제곱을 10 뉴턴/kg으로 바꾸어도 단위가 똑같은 단위가 됩니다. 이 단위로 바꾸어서 단위를 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의 단위와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즉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되고, 그러면 대기압과 수압, 물에 의한 수압을 더하면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어서 약 2기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체의 압력은 깊이와 피제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어떠한 압력 증가도 유체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 이 사실은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이를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유체의 압력은 임의의 면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수직으로 이와 같이 작용하고 있는데 임의의 한 점에 있어서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밀폐된 용기의 유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일정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 압력은 위에서처럼 모든 방향으로 다 전달되어서 모든 곳에서의 압력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에서 P는 P제로 플러스 로지 H이고, 만약 P제로를 증가시키면 어느 깊이에서나 압력 P는 P제로가 증가한 양만큼 증가하더라. 밀폐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용기 벽과 유체의 모든 부분에 똑같은 세기가 전달이 되더라. 이게 파스칼의 원리였습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사례들은 대단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유압 기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처럼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올려야 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유압 기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잘 살펴보면 단면적이 A1인 작은 피스톤에 힘 F2를 가하면 압축되지 않은 액체를 통해서 단면적이 A2인 큰 피스톤의 압력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두 피스톤이 받는 압력은 동일한데요. 동일하기 때문에 P는 우리가 수식을 세우면 A1분의 F1과 A2분의 F2가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이 식을 잘 보면 A1과 A2의 단면적의 크기를 잘 조절하면 아주 작은 힘으로, 나는 작은 힘을 주지만 아주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압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단면적 A1을 내가 이동시켜야 하는 거리 델타 X1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이때 움직이는 액체의 양, 총 액체의 부피는 저쪽에서 올라간 액체의 부피와 같아야 하는데요. 이때 올라간 액체의 부피는 A2의 델타 X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체의 부피는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이 식을 잘 이용하면 A1분의 A2가 델타 X2분의 델타 X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첫 번째 식에서 저 A1분의 A2가 F1분의 F2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F1과 델타 X1의 곱이 F2와 델타 X2의 곱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F1, 즉 입력 피스톤에 F1이 해준 일과 출력 피스톤에 F2가 한 일은 모두 같다. 해준 일과 받은 일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작은 힘으로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고, 왜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분이 의자를 밟으면 의자가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작은 발가락으로 힘을 주지만 큰 나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파스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 U자열 용기 속에 유체의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모든 유체의 같은 높이에서는 동일한 압력을 가지더라. 이게 유체의 압력의 특징이었죠. 높이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A1분의 F1과 A2분의 F2가 같아야 하고, 여기서 F2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체가 압축되지 않는, 눌러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 즉 밀도가 일정한 유체로 채워져 있다면 유체가 이동하는 부피 A1, X1과 A2, X2는 같아야 하고, 이를 정리하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도 알아볼까요? 우리가 자동차나 자전거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발로 아주 작은 힘으로 페달을 밟으면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압력이 바퀴 4개에 동등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 결과 유압식 브레이크는 내 바퀴에서 균등하게 제동력을 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풀어볼까요? 부피가 V로 같고 밀도는 로1, 로2로 서로 다른 물체 AB가 피스톤 1과 피스톤 위에 각각 놓여서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정지해 있으니까 유체도 정지해 있고 따라서 유체는 정적 평형 상태에 놓여 있겠네요. 피스톤 1과 2의 단면적이 각각 S1, S2일 때 다음 빈칸을 해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대기압을 P0라고 하면 A가 피스톤 1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A가 피스톤 1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고 여기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질량은 여기에 있는 이 물체의 밀도와 부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로1 VG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1이 액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이 힘에다가 단면적 S1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압력은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죠? 여기 위에서 대기가 항상 누르고 있는 우리가 항상 받고 있는 대기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P0라고 하면 P0 더하기 S1분의 로1 VG라는 압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칼의 법칙에 따라서 액체가 피스톤 1과 피스톤 2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때 피스톤 1이 작용하는 압력과 즉 피스톤 2가 작용하는 압력이 같으므로 그 비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단면적의 비와 똑같아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되는 리프트에는 압축 공기가 반지름이 R1, 5cm인 단면이 원형인 작은 피스톤에 힘을 가한다. 비압축성 액체를 통하여 비압축성 액체라는 말은 압력을 가해도 액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액체를 통해서 이 압력이 반지름이 R2, 15cm인 두 번째 피스톤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1번 무게가 13,300N인 자동차를 들어 올리려면 압축된 공기가 피스톤에 얼마만한 힘을 가해야 하는가? 이것은 작은 피스톤에 결과적으로 필요한 힘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피스톤의 단면의 넓이가 1이기 때문에 파이 R제곱을 써야 되는 것과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1은 A2분의 A1의 F2가 되고 이때 A1, A2가 파이 R제곱의 식으로 단면이 곱해지고 필요한 힘을 자동차의 무게를 곱하면 필요한 힘, 내가 줘야 하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자동차의 무게보다 내가 약 10분의 1 정도 작은 힘으로 자동차를 들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공기의 압력, 이 힘을 만들어내는 공기의 압력을 물었는데요. F1을 생성하는, 이 1번에서 구한 F1을 생성하는 공기의 압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압력의 정의는 다 기억하시죠? 단면적 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단면적이 마찬가지로 1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A1분의 F1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이와 같이 필요한 공기의 압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들어간 일과 나온 일이 같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피스톤이 들어갈 때 한 일과 자동차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피스톤이 나올 때 한 일이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이때 피스톤이 들어갈 때 눌러준
저 부피 변화가 일어난 액체의 부피와 이쪽 그 자동차가 올라올 때 늘어난 유체의 부피가 동일하다. 왜냐하면 저 유체의 총량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우선 A1분의 L2가 델타 X2분의 델타 X1이 됨을 알 수 있고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 모든 지점에 같은 높이의 모든 지점의 압력은 똑같다라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면 A1분의 F1이 A2분의 F1과 같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들어갈 때 1 W1과 나올 때 1 W2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분의 델타 X1, F2분의 델타 X2가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들어오고 나오는 일의 양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압력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원리는 압력의 차이가 유체의 깊이 H에 비례한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유체의 압력을 가장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해낸 사람이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는 이 그림과 같은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아래쪽에 수은으로 가득 채우고 긴 간도 수은으로 가득 채운 후 긴 간을 뒤집어서 수은이 든 용기에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났더니 관의 위쪽에 빈 공간이 생겼는데 처음에 가득 채워서 뒤집었기 때문에 이때 생긴 빈 공간은 진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의 압력은 0이 됩니다. 진공과 같으니까 진공에서의 압력은 0인 거죠. 그리고 점 A와 점 B에서의 압력은 점 A와 즉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점 B 즉 대기,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같기 때문인 거죠. 만약 압력이 같지 않다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알짜임이 존재하게 되고 알짜임이 존재하게 되면 수은이 A와 B 중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일, 즉 결국 수은이 운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평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은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A점과 B점 같은 높이에 있는 이 두 지점의 압력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게 다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기압을 구할 수 있는데요. 대기압, 이 공기가 누르는 B지점에 작용하는 대기압이 여기 A지점에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같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압의 크기는 로 GH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는 수은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기압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압이 달라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H 높이로 되어 있는 현재 수은 기둥의 높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은 기둥 높이로 대기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우리는 기압계로 사용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압이 1기압일 때 이 수은 기둥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또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원래 압력이 로지 H니까 H, 수은 기둥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B지점의 압력, 그 다음에 수은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값을 넣어서 수은의 밀도가 13.6 곱하기 10의 3승이고 대기압이 1.01 곱하기 10의 5승이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대략 0.76m, 즉 76cm 정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기압의 1기압이 수은 기둥으로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1기압을 760mm Hg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76cm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 단위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1mmHg를 1토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대기압이 1기압일 때 물기둥을 사용한다면, 이 실험을 똑같이 물로 한다면 이 물기둥의 높이는 얼마나 나올지도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와 똑같은 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수은의 밀도 대신에 물의 밀도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물기둥의 높이가 대략 10.3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은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10m 이상의 물이 누르는 게 대기압, 1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내가 물을 저 아래에서 수면에서 끌어올릴 때 진공을 이용하면 10m 정도까지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높이 15m, 20m까지 끌어올리려면 다른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혈압계는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것과 같은 수은을 이용한 압력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0에 80과 같은 혈압은 이 mmHg 단위로 측정했을 때 동맥에서의 최대 압력과 최소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용기에 담겨있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쪽 끝이 열려있는 열린 관으로 된 압력계를 의미합니다. 열린 관이 된 압력계는 기본적인 원리만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양인데요. 일정한 밀도의 액체가 담긴 U자관 한쪽 끝은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대기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압력은 대기압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쪽 끝은 압력이 P인 기체 또는 어떤 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타이어 바퀴 내부의 공기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내가 밖에 대기압과 그 타이어, 대표적으로 타이어의 압력을 알고 싶을 때 타이어에 여기 이렇게 내가 꽂아서 H지점을 꽂아서 여기 나오는 이 H라는 이 높이 차를 이용해서 그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리를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A지점의 압력과 B지점의 압력은 A지점과 B지점은 서로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 지점의 압력은 어때야 되죠? 그렇습니다. 압력은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체는 평형 상태에 놓여 있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계면이기 때문에 P1은 단순한 기체의 압력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P2는 오른쪽 액체에서 깊이가 H인 유체의 압력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압력, 즉 B지점에서의 압력은 대기압과 요만큼의 기체가 작용하는 힘, 로지 H만큼의 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에 의하면 이 A지점의 압력은 P가 되고 B지점의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대기압 P0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압력계에 들어있는 기체 로의 로지 H만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압력이 같더라 라는 식을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의 A지점과 B지점의 압력 P는 P0 더하기 로지 H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원리는 이와 같아서 사실 파스칼의 원리 그대로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P, 이 내부 기체의 압력, 즉 대기압과 원하는 내가 이 기체의 압을 다 더한 거, 실제 저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절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P0는 당연히 대기압인 거죠. 그러면 이때 절대압과 대기압의 차이, 저 P-P0를 우리는 계기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그러면 절대압은 계기압 더하기 대기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시겠죠.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압력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압력 장치들, 자전거 바퀴 압력 측정하는 거, 자동차 타이어의 바퀴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에서 보여주는 눈금의 값들은 대부분 다 계기압을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따라서 절대압을 나타내려면 이 계기압에 대기압을 더해 주어야지 절대압력의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같이 해볼까요? 다른 종류의 유체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기압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유체 기둥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경우는 어떤 유체를 사용할 때인가를 물었습니다. 수은, 물, 에틸알코올, 벤젠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비교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유체들의 로지 H에서 로에 해당하는 유체의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체 1차 시에서 활동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필요한 유체의 밀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보면 수은의 밀도는 13.6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물의 밀도는 1 곱하기 10의 3승이고 에틸알코올의 밀도는 0.806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벤젠의 밀도는 0.879 곱하기 10의 3승, 단위는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유체를 사용했을 때 기둥의 높이가 높아지나요? 압력은 다 같은 똑같은 대기압 P를 만들려면 로지 H 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지려면 로 값이 작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밀도 값을 가지는 에틸알코올을 사용했을 때 가장 높아지는 경우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체 단원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모두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